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올해 공격 경영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은행의 최근 3년간 주식형 펀드의 누적 수익률이 20.2%로 업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리콜이 87만 대를 기록해 5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화이트데이부터 삼겹살데이까지 불황 속 유통업계가 기념일을 노려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데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인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증시 모두 반등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장 마감 소식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장중에 1990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2000까지 회복하기에는 힘이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 행렬 덕분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77% 오른 1985.79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장중 199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하루 늦게 증시에 반영이 됐고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 우려가 완화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491억 원, 570억 원어치를 매도했지만 외국인이 997억 원을 사들인 거센 매수 행렬을 보여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 업종이 상승 마감했는데요. 특히 통신업과 의약품 업종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에 은행, 건설업, 증권 등 전날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로 상승했던 업종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동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1.24% 올랐고요. 현대차, SK하이닉스, 한국전력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은 내렸습니다. 네, 한편 어제 1% 이상 반등했었던 코스닥은 오늘 추가적인 상승분을 냈다고 합니다. 코스닥 마감 상황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까지 짚어보죠. 네, 코스닥도 오늘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97% 오른 634.25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기관이 홀로 68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55억 원, 1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10전 오른 1128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SK텔레콤이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에 큰 폭으로 올랐다죠? 네, 오늘 통신주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주가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텔레콤은 전일보다 4.81% 상승한 28만 3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SK그룹의 구조 개편 가능성이 점차 확산이 됨에 따라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 건데요. 만약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을 한다면 소규모 합병 조건에도 맞아서 자사주 교환을 통해 신주 발행 없이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위험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기존 SK텔레콤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훼손 없이 SK브로드밴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또 KT도 KT렌탈 매각에 따라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KT는 전거래일 대비 2.4% 오른 29,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KT는 KT렌탈을 롯데그룹에 매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매각은 차입금이 줄고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올해 공격 경영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물 인터넷 신사업 추진과 프리미엄 제품 개발을 강조했고, 현대차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다짐했습니다. 정창신 기자와 정훈규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IT 모바일 부문과 소비자 가전 부문 등에서 공격적인 경영 전략 의지를 밝혔습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오늘 서울 서초동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46기 주주총회에서 사물인터넷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경영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기술 리더십 강화 등 차별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 체계를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될 스마트 헬스, 스마트홈 등 사물 인터넷 신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삼성전자는 기업 간 거래 사업, 콘텐츠와 서비스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력 사업의 경쟁력 격차를 확대하고 육성 사업의 인류화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IT 모바일 부문에서는 지난 1일 공개한 갤럭시 S6와 S6 엣지를 출시 전까지 철저히 준비해 프리미엄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저가 시장 대응을 위해 메탈 소재의 슬림 디자인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등을 확대 적용해 제품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종균 삼성전자 IT 모바일 부문 사장은 올해 스마트폰 라인업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는 SUHD TV로 프리미엄 제품 입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SUHD TV의 화질과 기능 우수성 등을 스토리로 만들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전파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신사업 추진과 프리미엄 제품 개발 등을 앞세워 견실한 경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올 초 81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또 한 번 과감한 투자를 다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현대차 정기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 투자를 확대해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개발 능력을 확보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최근 자동차 시장이 내수 시장에서는 관세 인하와 환율 효과로 경쟁력을 높인 수입차들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해외 시장에서도 자동차 업체 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경영 방침을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경쟁력 제고로 정하고 세계적 선도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제품 경쟁력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품질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다수의 전략 차종과 친환경차를 출시해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정 회장은 특히 친환경차 분야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원천 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지속시켜 나가고 우수한 연구 인력에 대한 채용과 산학 협력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현대차 주총은 당초 한국전력 부지 매입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별다른 반대 없이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다만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자산운용회사인 APG의 박유경 아시아 지배구조 담당이사는 외국계 투자자를 대표해 이사회 내에 가칭 주주권익 보호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영진이 경영계획을 승인할 때 주주의 처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정기적 만남을 통해 주주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경영적 의사결정 과정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지면서 예금금리에 만족하지 못한 은행 고객들의 관심이 펀드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형 펀드 장기 투자 수익률은 국민은행이 20.2%로 가장 높았고 외환은행이 14.5%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하나, 농협, 신한은행은 8%에서 9%대, 우리은행은 6.2%였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은행은 분기마다 펀드 성과 평가를 해 성과 부진 펀드는 판매를 중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펀드 판매액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신한은행은 고객이 가입한 모든 상품의 종합 수익률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이번 달부터 고객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직원 핵심 성과 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금 상품과 달리 펀드는 어느 은행에서 가입했느냐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은행마다 고객에게 추천하는 펀드의 종류와 판매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리콜이 87만 대를 기록해 5년 만에 약 5.5배 증가했습니다. 리콜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제작 결함 신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결함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리콜된 차량은 432종, 87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국산차는 35개 차종, 73만 4천 대였으며 수입차는 397종, 13만 6천 대였습니다. 리콜 현황을 제작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26만 5천 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18만여 대를 기록한 르노 삼성이 뒤를 이었고 한국 GM과 쌍용이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는 리콜 대수 5천 대로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수입차 업체로는 BMW가 2만 9천 대로 1위였으며 메르세데스 벤츠와 도요타가 약 2만 대가량을 리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의 자동차 리콜은 90% 정도가 정부의 권고로 이루어지고 순수한 자발적 리콜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며 자발적 리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 결함을 확인하고도 리콜을 미루면 벌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한도를 현재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난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 내일은 연인들끼리 사탕을 주고받는 화이트데이인데요. 대부분이 특정한 날짜를 이용한 마케팅용으로 생겨난 것들인데 요즘 이런 데이가 하나둘 늘어나 지금은 50개나 된다고 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데이 기념일. 원조격인 발렌타인데이를 필두로 우후죽순 늘어 이제는 달력을 가득 채울 정도입니다. 유통업계가 이처럼 특정 상품을 날짜와 연결시키는 데이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소비자 인지도는 물론 덩달아 매출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국내 데이 마케팅 중 원조격인 빼빼로데이 인기로 롯데제과는 빼빼로데이 기간 동안 연매출의 60%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처럼 마케팅 효과를 보자 경쟁 제과 업체들이 잇따라 고래밥데이와 에이스데이 같은 유사 기념일을 만들어냈지만 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날짜와 연계돼서 의미를 부여하면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일부에 높아진 효과가 있거든요. 성공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마케팅적으로 만들어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기업에서 시작된 홍보 전략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까지 확대된 상황. 숫자 3이 2번 겹쳐 삼겹살을 연상시켜 만든 삼겹살데이에 사슴데이, 오리데이, 고기데이까지.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자는 의미로 생겨났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마트의 경우 인삼데이나 구구데이 때 매출은 행사 전주보다 오히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유용한 홍보 수단으로 떠오른 데이 마케팅. 전문가들은 의미 없는 데이들로 소비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쇼핑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한국은행이 1%대 기준금리라는 전대미문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금융부의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 인하로 예금과 적금 금리는 또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은행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됨에 따라 시중에서는 연 2%대의 정기 예적금 상품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시중은행들은 조만간 예적금 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조정하는 선례를 봤을 때 다음 주 중
예금 금리가 줄줄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만기 기준으로 2% 이자 상품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듯합니다. 은행권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은행이 수신 금리를 가중 평균에 산출하는 코픽스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08%로 지난해부터 연일 최저치 경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여소신금리가 동시에 내리는 것은 수순인데요. 이에 따라 은행들의 수익성에 비상등이 켜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적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은행 수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이에서 오는 이자 수익은 최근 수년 내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순이자 마진은 2005년 2.81%였는데요. 지난해는 1.97%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가면 은행권의 단기순이익은 약 3,3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험사와 같은 다른 금융권에 미치는 이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들도 기준금리 인하로 수지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이율은 4.9%였는데요. 이에 비해 보험료 운용 수익률은 4.4%에 그쳤습니다. 약 0.4%에서 5% 정도의 역마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생보사들의 경우에는 고금리 확정 이율을 과거에 많이 계약했던 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데요. 전체 계약의 33%가 이 같은 악성 고금리 확정 이율 계약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사들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을 더 거세게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로와 달러 가치가 이르면 3개월 안에 1대1 런던 소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제니퍼 맥컨 선임 유럽 이코노미스트는 뉴스위크 최신호에 유로 달러 등가 환율이 3개월 안에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등가 환율이 시작되고 나서 유로 가치가 다시 뛸 것이라면서 내년 말까지는 유로 달러 환율이 1.1대로 오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컨은 그리스 사태가 최대 변수라며 아테네 측이 손질된 구제 금융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하면 디폴트와 유로 이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채권단은 그리스에 대한 약속 이행 시한을 6월 말까지로 4개월 연장했습니다. 한편 내셔널 인스티튜트 포 이코노믹 앤 소셜 리서치의 잭 미닝 리서치 펠로는 등가 환율이 6개월 후쯤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6개월 후 등가 환율이 달성되겠지만 이후 그 수준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큰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닝은 그리스 사태의 불투명함이 당분간 유로 약세를 부추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은 어제 오후 런던에서 유로당 1.06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의 여파가 에너지 업계를 넘어 철강 업계로 번지면서 미국 제철 노동자들의 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US 스틸은 미네소타주 키와틴에 있는 철광석 공장을 5월 13일부터 일시 폐쇄키로 했습니다. 이 공장은 US 스틸 전체 철광석 생산량의 27%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폐쇄되면 412명의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앞서 US 스틸은 지난 1월 오하이오주와 텍사스주에 있는 공장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756명의 해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US 스틸이 올 들어 잇따라 공장 폐쇄와 정리 해고에 나서는 것은 국제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로 비롯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유책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은 주요 고객이던 에너지 업체들의 수요를 끊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해 6월과 비교해
50%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진 탓에 가동을 중단한 원유 채굴 장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장치도 놀려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장치를 위해 철강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 강세 영향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미국 철강업체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의 철강 수입은 1년 전보다 무려 25%나 증가했고 특히 중국산 수입은 40%나 늘었습니다. 물이나 음료에 타면 술로 변하는 술가루 팔코올이 미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본사를 둔 립스마크에 따르면 미국 주류담배 과세무역청은 지난 10일 팔코올의 시판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코올은 연방과 각 주의 주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만 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팔코올을 개발한 마크 필립스는 팔코올을 올 여름 선보일 예정이며 가격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팔코올 제품은 코스모폴리탄, 마가리타, 보드카, 럼을 분말로 만든 것입니다. 팔코올은 물에 타기만 하면 술이 되기 때문에 보관과 운반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 술이 들어가야 하는 요리를 할 때도 가루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캠핑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들고 가기 불편한 술병 대신 팔코올을 들고 가면 간편하게 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류 반입이 금지된 스포츠 경기장, 비행기, 학교 등에 팔코올을 몰래 들고 가서 나중에 물을 타서 술로 만들어 마시는 등 악용 사례가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와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벚꽃이 피는 시기가 예년보다 3일 정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다음 달 6일쯤이면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16일쯤이면 만개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설레는 이른 봄꽃 소식과 함께 이번 주말에는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모처럼 즐거운 주말 나들이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